7년 같은 7시간, 신문에서 잠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도대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은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여운이 참 많습니다. 짚어볼 게 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지난 3박 5일은 대한민국의 외교 공백을 메우는 과정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 우정과 신뢰를 든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불과 한나절 전이죠. 어제 밤에 문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저 귀국 일성보다 사실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게 임종석 실장의 표정이에요. 이제 누가 오셨구냐, 웃었구나라는 표정으로 저 표정을 저희가 그냥 고지고대로 웃으면서만 받아들이면 됩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 이런 표정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이틀 뒤면 또 대통령 거기로 가십니다. 그때 아마 또 표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통령은 참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죠. 어차피 지금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 케미를 잘 맞추신 것 같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성과를 이루는데 국내 사정은 사실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송영무, 지금 김상곤, 그 다음에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제 일단 김상곤 후보자만 이제 채택이 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는 이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사정들이 녹록지 해결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한테 별로 보고 이 칭찬 들을 만한 보고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제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보고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은 순방간 이후에 국내 사정은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임종석 실장의 표정도 상당히 좀 굳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타국에 있는 교민들에게 대통령의 존재랑 방한을 하면 굉장히 이제 남다를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교민들이 주고받은 선물이 또 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선물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꽃길만 걸으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교민들이 꽃 모양이었던 그걸 만들어가지고 선물했고요. 대통령은 또 그 위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꽃길을 걷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 세트죠. 우리가 그거 많이 봤는데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세트인데 청와대 문양이라든지 한국식 문양이 있는데 이거를 받은 사람이 이 글을 올렸는데 미용 세트를 이니 굿즈라고 올렸어요. 이니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이니. 그리고 굿즈는 상품인데 이니 굿즈 갖고 싶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니까 SNS에 그걸 본 사람은 나도 갖고 싶다고 하면서 하여튼 이 선물 받고 교환하는 것도 결국 화제가 될 정도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방미 성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기 얼핏 보니까 소형 가위, 손톱깎이, 귀이개 이런 것들 말씀하시죠. 바로 저 손톱깎이라든지 저 소형 가위 이게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난 우리 국산 제품입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전 세계인이 저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애호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첨단의 제품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저런 제품의 경쟁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경쟁력이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손톱깎이 얘기를 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태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좀 유명했던 한국 사회를 벌였던 레리 호건 씨가 이제 태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문 대통령 앞에서 격파 시범을 했답니다. 네, 지금 호서방이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도 호서방이라고 불리는데 메릴랜드 주지사입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고요. 이 자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는데 이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주에서 태권도의 날을 선포를 해요. 그것도 멀리가 아닙니다. 4월 7일 날. 그러니까 지난 4월 7일 날 선포를 하고 그날도 5장의 그 송판을 격파를 합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입법이 좀 지연되고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처럼 그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 그래서 5장이 뭐냐면은 D-5 이 입법 시한이 5일 남았는데 그 5일 이전에 이것을 좀 타개시켜 달라 하면서 이제 송판 5개를 격파를 했습니다. 그날도.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 대통령 앞에서 5장의 이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톱깎이, 격파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았던 여러 장면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다면 자 이제부터는
남은 숙제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를 좀 더 짚어봐야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봐볼게요. 이 정말 꽃길만 걸을지 오늘 야당의 한 대표가 문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해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북 문제에서 문정부가 바라는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반면에 경제적인 실익 측면에서는 큰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공동언론 발표에서 미국 자동차, 철강산업, 한국시장 진출 확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이해운 대표도 큰 숙제를 안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는 한 70점, 한 5점 정도, 7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 전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원래 이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뭐 좀 사실 어떤 큰 무리가 없다라면 사실 그 하는 게 굉장히 큰 방향에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탄핵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뽑혔고 사실 미국도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뽑혀서 여러 가지 한미 관계가 사실 그동안 탄핵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볼 때는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아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서로 예측할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이제 불식시켰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즉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를 아마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회담이 상당히 잘된 회담이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상황에 들어가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대화 쪽에 무게를 실고 싶어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압박에 이제 무게를 싣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일단은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그냥 일단 좀 봉합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은 많지만 이걸 노출시켰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봉합했다는 측면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한 큰 숙제를 일단 떠안고 왔다. 그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지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성과를 좀 거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 해결될 과제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한 75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좀 새롭게 보도된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공동선언, 한미 공동선언이 7시간이 지나서야 발표된 거에서 참 도대체 백악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많았는데 허 교수님 단어 하나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프리라는 단어, 자유.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공동성명을 발표하려면 그때 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자들끼리 입이 협의해서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아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하자 이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유무역에 대한 아르레기를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은 반미주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 계층들이 이런 자유무역 때문에 미국의 적자가 쌓이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자기 지지자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보호무역을 자기는 이제 주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 이제 한미 공동성명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이게 이제 결정 과정이 7시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정의용 실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프리라는 자유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공정한 무역으로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데까지 총 7시간이 걸린 거죠. 이 7시간 걸리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7시간이 7년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마침 다른 외국과의 정상회담 후에도 공동성명이 3일 이후에 발표된 적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대국에 굉장히 초조해지는 게 맞죠. 치러 간 적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대국에서는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담이 실패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7시간이 7년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박지훈 변호사님, 뭐 저희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짚어봤다면 저는 이분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 김정숙 여사의 패션 외교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똑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고 자켓을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안에 보면 흰색의 원피스에 자켓만 하얀색, 검정색, 이제 붉은 계통으로 바꾸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련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켓 하나를 바꾸면서 보이는 거. 특히 이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그 머리하고 화장 같은 부분인데 직접 교민한테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리더라든지 영부인이 왔다 그러면 전속 스타일리스트, 화장사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 방미를 가가지고 그 교민한테 직접 가서 머리하고 이런 걸 맡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탈하고 그 교민들하고 소통한다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옷도 괜찮았고 화장도 괜찮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 사실 이제 알려지는 게 교민사회에서 이제 이게 SNS를 통해서 알려졌던 모양이에요. 아, 누구 엄마가 이제 그 영부인 이제 하러 갔다더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원래 이제 이 화장을 맡은 분이, 손질을 맡은 분이 워낙 대통령 영부인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나 봐요.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아, 이게 안 떨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 발표를 하지 않고 교민사회의 이제 SNS를 통해서 아, 이제 그쪽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셔서 쭉 내내 블레어하우스에서 이제 봐줬다. 이렇게 해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여운 핵심만 짚어봤습니다.